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노동법 강의하는 김에스더 노무사입니다.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공인노무사 33기 수석으로 합격한 한지윤 노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노무사님 제가 모셔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평범하게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제 노무사를 준비하게 됐고 좀 운이 좋게 작년에 합격하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노무사를 어떤 계기로 준비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노무사 준비하기 전에 직장을 2군데 다녔어요. 근데 이제 2번 퇴사하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성향상 직장을 좀 옮기게 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나만의 좀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들을 좀 찾아보다가 좀 노무사라는 직업이 좀 수험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합격하고 나서 일적인 측면에서도 저한테 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험 점수랑 그 다음에 여태까지 수험 기간이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차 시험에 이번에 평균 점수는 64.84점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노동법이 63.63점, 그리고 행정쟁송법이 75.7점,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랑 노동경제학이 둘 다 이제 60.3점 정도를 맞았어요. 수험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먼저 3월에 진입을 하면서 토익 점수를 취득을 하고 이제 노단기 프리패스로 1차를 준비를 했고 2023년에 첫 2차 시험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남았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포함을 해서 동차반을 수강을 했고 그 동차반을 수강하고 첫 2차 시험을 본 다음에 2023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이제 DS 풀커리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되게 짧은 기간 내에 수석 합격을 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동차반을 들었던 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저는 동차반 들었던 게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제일 잘 맞는 게 동차반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주제를 다 중요하게 가르치시기보다는 좀 중요 주제를 선별해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감을 잡고 이제 다음 커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023년도에 1차 시험을 보셨는데 혹시 점수가 대략적으로 기억나시나요? 1차 시험 점수는 일단 노동법 1이 88점이었고 노동법 2가 96점 그리고 민법도 96점이었고 사회보험법이 88점이었고요. 선택 과목은 경제학 원론을 했는데 그때 이제 표준 점수가 한 73.7점 정도 나와서 평균이 88.3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 과목을 좀 점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 학원 프리패스 과정을 좀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걸 선택하신 이유랑 좋았던 점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토익 점수를 취득하고 나니까 1차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2달여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됐는데 일단 노단기가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학원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믿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또 그때 이제 금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좀 확연히 적어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은 이해도가 되게 낮잖아요. 근데 노단기 프리패스는 좀 배수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이제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이 보통 그렇게 점수가 많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1차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프리패스를 저는 10분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 강의부터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파이널 정리 강의까지 제가 원하는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자동 반복 효과가 있었고 특히 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과목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노동법, 부속법령이나 사회보험법, 연금 파트 같이 좀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덜 중시하는 그런 파트까지 생겨서 좀 공부를 한 덕분에 이제 고득점을 그나마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패스 활용해가지고 1차 대비 커리큘럼을 구성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먼저 사법법을 제외하고 노동법, 민법 그리고 경제학 1순환 강의를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완강을 했어요. 하루에 과목당 한 2-3강씩 인강을 들었고 다음날 또 인강 듣기 전에 그 전에 들은 거를 간단히 복습을 하고 인강을 들었고요. 1순환 끝나고 바로 이제 노동법, 민법, 경제학 2순환 문풀 강의를 들었고 이게 한 5월 중순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좀 휘발성이 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5월 1일에 바로 1순환을 시작해서 이제 5월부터는 제가 4과목 병행체제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월 중순에 사법법 파이널 3순환까지 다 완강을 했고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시점부터는 모든 과목 7개년 기출문제랑 객관식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에서 법 과목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래 좀 법 과목을 좋아하셨을까요? 경영 과목보다는 법 과목을 좀 더 훨씬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특히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노동법이었거든요. 노동법은 아무래도 이제 실체법이고 좀 실제 그런 노동 현상 분쟁으로부터 나온 그런 법리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법리를 이제 문제로 나온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노동법은 개별법이 75점이고 집단법이 75점, 그래서 총 150점 배점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더 그 총점의 위치는 영향이 크고 또 노무사라는 직업을 향후에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도 노동법이라는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공부할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서 노동법이 제일 좋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노동법 강사진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혹시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좀 민망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김혜스터 선생님 강의를 저는 이제 2023년 대비 동차반부터 수강을 했는데 이게 후기대로 수험에 가장 적합한 좀 육각형 수업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목표가 이제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건데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정선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제일 그렇게 효율적으로 노동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고 답안도 그렇게 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 측면에서도 그 단권화 교재인 서브노트도 딱 그냥 필요한 내용만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깔끔하게 구성이 돼 있고 제일 실제 시험이랑 유사한 형식과 분량으로 출제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또 강의력도 워낙 좋으셔가지고 제가 어쨌든 2023년에 동차반을 듣고 2차 시험을 좀 시험 삼아 쳐봤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동차반에서 강조하신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걸 믿고 이제 2024년에도 계속 수강을 했고 역시 이번에도 선생님께서 다 강조하시는 주제 중에 출제를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잘 선택했다고.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그렇게 고득점을 받으셨을 수 있는지. 저만의 약간 특별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좀 우직하게 그냥 시키는 거를 누구보다 열심히 따라가자는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 좀 원칙을 세우고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강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밀리지 않고 듣기였고 혹시나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놓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복습 동영상을 수강하면서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숙제들이 있잖아요. 뭐 1일 테스트를 응시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빠지지 않고 다 진행을 하자라는 원칙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이제 다 시간 내에 무조건 작성하고 제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노동법 말고 다른 과목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60점을 이번 시험에서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법 과목은 좀 흥미를 갖고 처음에 진입을 했는데 처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 느꼈던 과목이 바로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암기도 제일 잘 안 됐고 처음에 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서 되게 두려웠던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 2차 시험 대비를 하면서 제가 그 노단기에 최중락 박사님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딱 연기 처음 수업을 듣고 진짜 유레카를 외쳤어요. 근데 박사까지 어쨌든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전문성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문성에 기반해서 되게 그 기본서에 있는 모든 문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기본서의 문장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암기에도 좀 속도가 붙었던 것 같고 60점을 넘길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우리가 인사 무능력자라고 하잖아요. 인사 무능력자에서 탈출을 거치고 하신 건데 그게 도움이 됐었던 그런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기본서 외에 연습책 문제를 보고 그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스스로 목차나 그런 대략적 내용을 구상해 본 다음에 이제 예시 답안과 마지막에 비교를 해봐라. 그 방식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노동법과 같이 1기 방학 때부터 매일 이제 통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강제적으로 암기를 했고 결국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가진 무기는 이제 기본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실제 시험에서 모의고사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조립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본 게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이나 그리고 장소나 뭐 관련해서 하루 루틴이 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체력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풀로 쉬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 평균을 냈을 때 한 9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최대가 한 12시간이었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다음날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뭐 순공 시간이 엄청 길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가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지 말고 좀 자기 바이오리듬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 시간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저희 시험이 양이 그렇게 적은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공부 시간은 무조건 갖춰야 되고 본인이 좀 저처럼 체력이 좀 안 좋아서 남들보다 좀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은 그 시간을 누구보다 좀 밀도 있게 집중하는 거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맨날 최대한 비슷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수험생한테는 제일 좋은데 그게 마음처럼 매일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제가 좀 의지가 약하고 좀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착석 인증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밤에 무조건 이제 스터디 메이트랑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법, 인사, 통화 스터디를 해서 이제 그날 무슨 공부했는지 맨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시험 막바지 가니까 너무 늘어져가지고 공부 계획을 아침에 공유하고 그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계속 카톡으로 공유하는 스터디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심적으로 의지도 많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노동법 같은 경우에 통화 스터디를 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빠지는 부분 없이 중요한 판례는 디테일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중요 판례를 물어봐주면 그 판례 디테일 체크하는 거를 일단 최우선시 했고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답안 구성에서도 좀 빠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복습 통화 스터디를 하면서는 아예 논점의 정리부터 그 포섭 부분까지 한번 자기 언어로 계속 말해보는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득점을 받으셨고 또 1등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되게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버리는 주제는 없다 이거를 마음가짐을 1순위로 뒀던 것 같아요. 물론 철저한 이해가 가장 기반이 돼야겠지만 시험까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적인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일단 외운다 이 마음가짐을 가졌고 그렇게 일단 외워보면은 언젠가 갑자기 불현듯 좀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또 쾌감도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험이라는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되돌이켜 보면은 사실 저는 좀 공부를 할 때보다는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행위가 되게 큰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번아웃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일단 묵묵히 뭐 독서실에 가면 조금 더 버틸만 해지고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조금이라도 보고 집에 오고 그러면은 또 그 하루가 좀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루하루 좀 버티시다 보면은 당연히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윤 노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합격의 팁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노무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꼭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모레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내년에도 우리 반에서 수석 합격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